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전략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밝게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이렇게 밝게 인사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장중에 밀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 낙폭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1617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1600선이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이 코스닥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1.3% 하락하면서 현재는 497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1% 넘게 밀렸고요. 나스닥 선물 역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가 따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승 동력을 찾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매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015-8500-1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상담을 친절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 가운데 3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또 3분을 선정해서 신의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롯데월드 놀이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2분께 2장의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를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초대권을 각각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 3부에서 공개됩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피치가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24포인트 하락한 16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포인트 하락한 1621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뒤 1600선마저 무너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161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사흘째 매도 물량을 나흘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2천억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2천억 넘게 사고 있고 기관도 750억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6포인트 하락한 4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초반에는 5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개인이 매수로 방향을 바꾸면서 현재 낙폭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49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75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도 25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68억 원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11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18원 90전 오른 11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역의 환율도 상승 마감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갭상승했습니다. 유로화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장중 116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럽발 악재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폭락할 때는 증권,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증권주 중에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도 현재 2% 내지는 1% 떨어지고 있고 현대증권도 1%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사흘째 하락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가의 대형 금융주들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금융주들 역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도 2%대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IT 자동차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어왔던 주도주인 만큼 오늘 하락세가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IT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3%대 하락하고 있고 삼성 테크윗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오늘 3%대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자동차주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2% 오르고 있고 기아차가 1%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만도가 상장했는데요. 만도 상장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종공업도 2% 오르고 있고 한라공조 1% 오르고 있습니다. 한일유화도 3%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약세장 가운데 눈에 띄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체 관련주인데요. 국방부가 천안함 침범 원인을 북한 어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코가 10%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코는 이틀간 10% 이상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텍 역시 어제도 12% 급등했는데 오늘도 5%의 추가 상승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삼양 ENC도 1%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오늘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요. 10년 만에 증시에 입성하면서 상장 첫날인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94,000원에 97,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9% 이상 크게 오르면서 10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개장 후에는 보합권에서 머물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공모주 청약시 1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개장 전 동시 호가에서는 10만 원대에서 매수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호가를 12만 원이 넘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만도 개장 이후에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폭주하고 있습니다. 11.3% 현재 오르면서 10만 8,500원 선에서 등락을 현재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가 시장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하락폭도 그다지 많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저와 함께 증시센터 함께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 넘게 밀리기도 했고 지금 코스피가 1.6% 하락한 채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코스닥 역시 부진한데 시장 총체적으로 좀 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 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무기력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급 상황을 죄송합니다. 자세히 이제 열어보면요, 어느 쪽에서 뭐 특별하게 매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주도 세력이었던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심정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양 자체는 그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전에 이제 3월에 어떤 그 매수했던 그런 매수세에 비하면 아직은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받아낼 만한 어떤 심리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매수세는 지극히 부진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무기력한 장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력증의 이제 출발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유럽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이 문제라는 게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고요. 이대로 나가서 계속해서 글로벌 위기로 가게 되느냐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제시가 되는 대안 중에 하나는 유로존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이제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문제들을 국가들을 제외시켜 버리고요. 그 나라만의 문제를 국한시켜 버리게 된다면은 유로화의 문제라든가 유로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미봉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로 다운하면서요. 저가 메리트라는 부분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30선 정도 이전 저점이었는데 그 부분마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1600선 거기다 기대를 좀 걸어보고 미국을 바라보면서요. 미국 다우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1630선으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거기 수준을 좀 더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600선이라고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유로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로화에 따라서도 미국 증시가 좀 급등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우리 시장에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떠안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바닥이 형성이 되거나 통상 바닥의 형태는요 어느 정도 하락 각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게 되는 구간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통상 그런 부분을 바닥으로 보는데 횡보 후에는 급등이라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급등이 있느냐 없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왜 통상 그렇게 나오냐면 횡보 구간을 지난 다음에 어떤 파격이 일어나면서 급락 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이 저가 메리트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저가 메리트가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는 현재 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에너지라는 부분 자체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가면 바닥권에서 아직 이탈을 하지 못했거나 저평가 소외돼 있거나 이런 종목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SCP를 현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CP요. 제가 포트에 편입을 했었기도 했고요. 동사는 이제 모바일이나 가전기기 또 우리 또 디스플레이용 그 고급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주봉상 이미 굉장한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이렇게 된 사유 자체는요. 전년도에 BW라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물량의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못해서 쭉 왔다가요. 금년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금년 4월 15일부로요. 그러던 BW의 워런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닥 이탈을 서서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동사의 양상은 1쿼터부터는 실적 개선이 살짝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쿼터는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3% 정도 부족한 그런 흐름은 나왔습니다만은 점점 2분기, 3분기 가면서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물량 부담이라는 부분에 또 벗어났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내재된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최초에 건드렸던 게 6,8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요. 7,200~300원 정도 매도를 일단 취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상황에서 현재는 4월 15일이 경과하면서 동사가 위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나와서도 SSCP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매수 가격을요 8,000원에서 7,500원 사이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이 7,930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7,800원 전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지켜서요. 현재 7,800원쯤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요. 7,500원 121선이 지나는 7,500원이 되겠고요. 목표 가액은 상향에 있는 10,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바닥권의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수 흐름으로부터 약간은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동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SCP 비슈민의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잠시 흐름을 멈추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오늘장 대박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규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좀 부진한데 그래도 저희가 종목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전에 살펴봤던 종목이죠. LG이노텍, RNL바이오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아, 예. LG이노텍은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소폭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단기 스윙으로 계속해서 스윙 관점에서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RNL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이탈하면은 반드시 이 매도를 권유해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RNL바이오는 다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잡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RNL바이오 그럼 현 시점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노텍과 RNL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가 다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당부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고 급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중소형주를 제가 추천을 드릴 때는 항상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손절가를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것이 더 좋겠고, 마냥 그렇다고 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은 오히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향후 제가 오늘부터 일단 추천주를 드릴 때 반드시 목표가는 없습니다. 예, 이때까지 목표가를 정해드렸는데 목표가는 없이 목표가 없이 항상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만 정해드리고, 매수가 손절가를 정해드리고, 목표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 가격에서 대비해서 매수 가격 대비해서 5% 이상 수익이 나면은 반드시 자동으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만약에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도 그 다음날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이거는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매수를 하셨다면은 반드시 플러스 매수가 대비 플러스 5%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은 자동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항상 그 목표가는 정해드리지 않고 손절가와 매수가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 포인트는 일단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상보. 예, 코드 번호 027580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 상보라는 종목은 상당히 이번 1분기 실적은 지금 시설 투자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설 투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LCD 관련해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시설 투자로 인해서 좀 실적이 적자 전환은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신규 시설 투자로 인한 적자 폭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적자가 실질적인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적 부분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며칠 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반영이 되었고, 최근 CNT 이 상용화, 즉 다시 말해서 탄소 나노 관련해서 아주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또 삼성전자, 즉 삼성그룹에서 뭐 이러한 또 관련해서 그래핀 관련해서 또 연구 성과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제가 봤을 때 상보가 아닐까. 그래서 상보라는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고, 12,000원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11,000원 정해드렸습니다. 11,000원 정해드리고, 목표가는 무조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플러스 5% 이상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이 나면은 바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손절가는 특히 반드시 지켜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1,000원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따로 제시를 안 해주시고 손절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수익 권역을 5%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뒤처지면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좋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투자 전략을 잘 꾸려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증시가 1.6%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2%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긴축 우려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유로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홍콩 예시지수, 대만지수, 호주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지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 오전장에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백화점 식품 매출액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일단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어서 일본 증시에 힘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유럽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시장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재정 적자가 큰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1.60% 하락한 1079.03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도 지표는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지표 호전에 따른 투자 심리가 완화되기보다는 유럽발 악재에 따른 전 세계 시장의 급락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6%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 또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3,887억 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백화점 식품 매출액 또한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 호재에 따른 기대감 또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미증시의 급락과 함께 시장에서의 부담감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만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선의 지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월요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어제 1% 넘게 오르긴 했는데 오늘 어제 오른 것만큼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 보합권에 시작한 이후에 점차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 0.95% 하락한 2,57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1.36% 상승한 이후 시장에서 이러한 분을 다시금 다 토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긴축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중국 부동산이 1년 내 20에서 3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이유가 부동산세 및 각 지방 정부의 부동산 조치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이러한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2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금융 긴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부담감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부동산 긴축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50선 내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서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외 변수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 증시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스타크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무료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통화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걱정이 많아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중해신약이요. 중해신약이요? 제약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얼마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3,700원에 네. 40%를 샀는데 사고 나서 14일 날 그 발표가 나더라고요. 적자가 나고. 네, 적자가 나왔죠. 네. 네, 주가가 또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죠. 지금 짧은 순간에 제가 찾아보니까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8.2% 오늘 급락하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 간에 좀 괴리가 좀 있거든요. 비중도 40% 정도면 저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30% 비중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비중 조절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래야 되겠어요.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좀 잘하는 건가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예, 예. 손실을 어떻게 하면 더 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그냥 하죠. 좀 오래 가도 내 네. 본전까지 올래나 네. 오래 가도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좀 반등이 좀 얼마까지 좀 올래나. 네, 일단은 자세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예 신약 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네. 낙폭이 상당히 커서 좀 저도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바이오 산업 투자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동사는 2009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1쿼터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적자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요, 적자를 많이 줄여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동사가 하는 저거는요, 바이오 기업이 되겠고요. 면역 세포 관련주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크레아젠 홀딩스에서는 중요 신약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바닥에서 매집이 있고요. 매집의 계기는 삼성그룹의 어떤 투자설과 함께 동사가 위로 치솟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을 정해 주셨어요. 상담을 하기 쉬우라고. 오래 가도 좋으니까 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는데 괜찮습니다라고 먼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턴은 이제 좀 그래도 좀 읽어드리면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매물이 다 빠져나가나 그런 양상은 아닌데 1쿼터의 적자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보다는 삼성과 관련해서 치솟아 오르던 종목군들이 네.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인 손바뀜은 이와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121선 위쪽에 있습니다만 이전에 어떤 저항 라인이 되는 3,000원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통상의 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일단 3,000원을 깨고 내려갔으나 종가 무렵에 3,000원 위로 올려놓게 된다면요. 동사의 패턴은 내일서부터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지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사가 움직임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쪼다른 저점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2,700원 정도까지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현재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 길을 알려드렸으니까 현재는 오늘 3,000원을 지켜낸다면 내일서부터는 올라가서요. 매수 가격대에 오르는 건 물론 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니까 4,000원 이상에서 수익 보고 나오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아래로 다운된다면 쫓아가면서 손절을 하기엔 이미 시기를 놓치셨고요. 득보단 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700원쯤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하냐 한다면 먼저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양상입니다. 계속 빠져봤자 지금 가격에서 얼마 더 빠질 게 없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10% 남짓이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거래량이라는 부분 자체는 소화되기 전까지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요. 좀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담담하게 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3,000원을 복귀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내일 청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기간을 한번 딱 정해주시고 이때까지 네. 기다려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네네. 그 기간 지켜볼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경우에는 뭐 기다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3,000원 커버를 해버리면 네. 내일서부터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깨고 내려가게 되면 2,700원 선에서 종합지수의 흐름과 함께 멈춤이 있고요. 다시 반등을 하게 되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뭐 여타 종목처럼 올라가던 시세가 천천히 올라가서 매물이 누적돼 있으면 올라갈 때 며칠 정도 걸리고 올라가다 우여곡절을 겪고 그럴 텐데 동사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돌아서기만 하면은 꼭 상은 아니더라도 상한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기다림의 자체는 지금으로부터요. 길어야 열흘 안에는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판단 기준 자체는 이 아래로 2,700원을 깨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열흘 안에는 다시 되돌아 올라가서 3,000원쯤에 되돌림 시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보일 거니까 이전 2,700원을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원한 답변을 들었는데 좀 또 막 다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죠. 7.5%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차후에 한 열흘 후쯤에 다시 한번 이 중의 신약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한전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8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휴대전화 끝자리 244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한전기술 가격대가 84,900원입니다. 오늘 2.2% 정도 네.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수익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시장이 안 좋은데 원전 쪽이 약간 반등을 하고요. 우리 한전기술도 약간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요것이 대안주가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잘 하셨고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대안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전 설계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원전 관련주의 시세는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지금 시장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때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오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양상을 좀 지켜보시면 금일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윗부분에 걸려있는 87,000원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통과하는 정도까지 이제 패를 지어서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원전주가 시장에서 어떤 이쪽이 막히니까 대형주가 막히고 지수가 막히면 사람들이 중소형 개별주라는 말 하게 됩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그 중소형 개별주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한다면 어느 일정 부분에 테마나 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테마성을 갖춘 것이 이제 3D는 한번 쭉 올라갔다 빠져나왔고요. 두 번째는 원전 쪽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원전 쪽이 넘어야 될 산은요. 요르단 원전 수출에 대한 좌절이 되겠는데 별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서히 무마되고 있는 거로 판단한다면 금일 동사가 상승을 해서 87,000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면 보유하시고요. 10만 원 위쪽 11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간단합니다. 금일 85,000원대를 넘으면서 힘들어하고 시장과 함께 다시 밀리는 양상을 보인다면요. 곧바로 85,000원 전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다음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오르면 좋겠죠. 하지만 언제든 그 상승 원동력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85,000원 선에서 대응을 한번 발빠르게 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전기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퀴즈가 이어집니다. 이 상승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금속활자와 치고기 등을 발명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계승하기 위해 지정된 5월 19일은 바로 오늘이죠. 과연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발명의 날, 2번 만우절. 참 어떤 날일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저희에게 꼭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삼성생명에 대해서 진단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8043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삼성생명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예, 지지선이었어요. 예. 11만 원 선 깨졌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또 밀리고 있어요.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삼성생명은 10만 6천 원에 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 출연하는 시간에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 당시 출연하는 시간에 11만 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싶은 종목인데 네. 가격은 10만 6천 원입니다. 답은 됐고요. 그 가격에 사고 싶은데 뭐 기다렸다가 이따 10만 6천 원 가면 삽니다라고 하기에는 쉬 빠지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네. 11만 원에 샀습니다. 한 4% 정도 차이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는요. 10만 6천 원에 사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것은 동사의 패턴은요. 상장을 하고 한 번도 머리를 쳐들지 않았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줄줄줄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는 종목이 있더라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반드시 한 번은 머리를 들고 갑니다. 머리를 든다는 부분은 삼성생명의 공모가가 11만 원입니다. 적어도 11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다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만 원
이때 10만 6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해주신다면 손절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11만 원 위쪽에서 안 되면 포기하고 나와도 되는 종목이 삼성생명이고요. 네. 이 종목을 노리는 배경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시장이 지금 앞뒤로 꽉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안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험 특히 새로 상장된 삼성생명 같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10만 6천 원 전후에 깔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혼자 매매하는 건 10만 6천 원에 매수를 질러놨는데요. 안 들어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도 매수 쳐놓고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현재 가격대에서요. 지금 그렇죠. 10만 8천 그러니까 원 뭐 선이 지금 145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기가 없으니까 처음에 10%,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0%, 맨 마지막에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50%. 그래서 145 이렇게 접근하시면 가장 합리적이 되죠. 네. 전체 비중이 아닙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 네. 비중 내에서 145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생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CJ 시푸드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4788님께서 올려주셨는데 3,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50%입니다. 이분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30% 비중 꼭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5.3%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손실이 있으시다는 네.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추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3호 FNG에서 이제 CJ 시푸드로 이름을 바꾸고요. CJ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영업이익도 좋아지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2% 1쿼터에 증가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요. 또 하나는 구제역의 반사이익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제로서 수산주가 그러니까 동사는 어묵이나 맛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수급 적으로 누군가 끌어올렸겠죠.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경우에는 우리가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추세라는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추세를 깨게 되면 동사의 패턴은 너무 갑자기 급히 달렸기 때문에 추세를 깨게 되면 그 급히 달렸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소화를 못 시키고 얹히게 돼서 아래로 다운될 수밖에 없거든요.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추격 매수 하시고요. 그거 안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좀 쭉 빠졌습니다. 자, 현재는 아슬아슬한 구간입니다. 현재 패턴 자체가 이제 3,000원 아래에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저께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역시 수산주에 대한 값어치가 수산주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때를 지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곤 하는데요. 현재 패턴에서는 아직 강력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00원이라는 부분이 깨지면 3,800원에 사시고 20%가 넘는 손실인데 로스컷을 해야만 하냐. 그런데 비중이 50%시잖아요. 네. 거기서 25%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3,000원 깨지게 되면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예측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는 패턴 자체가 시장에서 지수는 너 마음대로 가라. 나는 내 때때로 갈게.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CJ 시푸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승을 한다 그러면 윗부분을요 3,600원 정도를 제한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면 비중의 많은 부분을 일단 컷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3,000원 선이 깨지면은 지금 50%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25%를 손절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CJ 슈푸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숍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퀴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코너와 함께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이어집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